제가 만약에 코치라고 하면은 저는 제 스윙 자체가 완전 회내라서 동호인이라면 저는 안녕하세요, 유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전 스윙이나 회내 스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이해가 돼서 좀 더 디테일하게 회내 스윙, 내전 스윙, 내회전, 각권 타법, 각권 스윙 모든 것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저만의 견해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추가적으로 찍으려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견해만 들어보면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수 겸 플레잉 코치를 하고 있는 기정이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아침부터 멀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아주 빨리 들어가고 싶네요. 들어가죠. 빨리 들어갑시다. 자, 오늘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의를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회내 스윙, 내외전 스윙과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외전 스윙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용어 정의를 하고 가야 혼란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자고 하면, 강한 파워를 내기 위해서 몸통과 어깨와 팔꿈치와 전체적으로 안쪽 내에서 회전을 하는 것을 내전 스윙이라고 했던 것을 회내 스윙으로 하고요. 그리고 내회전은 몸통이랑 어깨 전체적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팔꿈치만으로도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뇌회전을 쓰는 것을 저는 뇌회전 스윙이라고 칭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로 혼란을 조금 줄이고자 사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선수들은 이거를 많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체득이 돼서 회내 스윙이 되는 거다. 그래서 굳이 배울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동호인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 연습에 할애할 수 없으니 회내 스윙으로 바로 배우면 선수들이 체득하는 그 시간을 빠르게 당길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중점 궁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코치라고 하면은 저는 처음에는 가르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클리어와 스매싱만 잘하고 싶다고 하면은 회내 스윙부터 배워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부상에 대한 우려는 있겠죠. 이거 자체가 팔꿈치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동작이에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있잖아요. 야구에선 토미존이 있고요. 토미존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원리거든요. 어떤 운동을 할 때 강하게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회전이 될 수밖에 없는 자세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팔꿈치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권타법에서 구사할 수 있는 기본 테크닉이 있는 선수와 그거를 구사하지 못하고 회내 스윙만 하게 된다고 하면은 기초 테크닉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권타법으로 치되 나중에는 여기에서 뇌회전을 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에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강한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뇌회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메커니즘은 설명을 해주고 시키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회내 스윙, 내전 스윙 영상들 전부 다 보고 제가 했던 것들을 전부 다 복귀해 가면서 분석한 결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진시청에서 플레잉 코치를 맡고 있는 김기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것부터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동호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동의를 한 바는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회내 스윙이 들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이미 회내 스윙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정확한 용어를 몰랐을 뿐이지. 그리고 회내 스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하면 자연스럽게 터득을 한다까지도 다 동의가 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동호인들은 이것을 체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조금 하는 방법으로 입문하자마자 뇌회전을 시켜가면서 레슨을 하는 게 필요한지 그거를 궁금해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더 해서 그렇지, 인위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거야. 뇌회전을 주면서 회내 스윙을 하라 인식을 시키면서 레슨을 하는 거지. 동호인이라면 저는 가르치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의 신체 구조상 조금 더 유연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뻣뻣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팔이 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팔이 짧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접목시킨다는 거는 저는 조금, 만약에 이 회내 스윙이란 걸 배운다고 하면 내가 실력이 조금 더 많이 올라왔을 때 B조, A조, B조 이상 그 정도 가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되면은 배드민턴이라는 메커니즘 자체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배울 때 이렇게 배운다 하면 부상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팔꿈치가 엄청 아팠어요, 저도. 그래서 팔꿈치 막 때리면서 했거든요, 라켓으로. 팔꿈치 통증을 없애려고. 저희는 직업이고 내가 이거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선수들한테는 접목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호인분들은 취미잖아요. 취미인데 처음부터 하면서 부상을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여기가 아파서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좀. 근데 나도 이 말 동감한 게 뭐냐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45도 스매싱을 때리게 됐냐면은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서 회복하고 재활 훈련을 하고 이제 스매싱을 때리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스매싱이 너무 아픈 거야. 회전근개가 찝혀, 이렇게 귀를 스치면. 그때부터는 이거를 이렇게 벌리고 여기서 회내 스윙으로 가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회내를 가니까 회전근개가 안 아파. 대신 팔꿈치가 겁나 아프기 시작했어. 회내라는 게 별게 있어? 더 많은 파워를 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깨가 안 아프기 위해서 회내 스윙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팔꿈치가 엄청 아픈 거야. 백도 이렇게 피면서 아프고 여기도 이렇게 회내를 더 강하게 주는 게 아파가지고 은퇴한 것도 좀 있거든. 그래서 본인이 이 스윙을 했는데 팔꿈치가 많이 아프다 하면은 다른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을 또 시도해보고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부상이라는 거를 있으면 무조건 기본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기를 하고 회내를 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실. 기본기를 하고 회내를 가면은 안 아파? 안 아프진 않죠. 그렇지, 똑같이 근데 아프지. 처음부터 회내를 제가 사용을 했어요. 근데 배드민턴이 너무 좋아. 하고 싶은데 아파. 가르쳐 칠 방법이 없잖아요. 난 처음부터 회내만 배웠으니까. 근데 기본기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회내를 하더라도 기본기를 하게 되면 좀 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너의 논리는 회내 할 때가 무리가 확실히 되니까 회내를 좀 줄이고 정석대로 치는 것들 그나마 좀 통증이 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제 스윙 자체가 완전 회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호인분들 좀 이해해야 될 게, 기정이가 말하는 회내의 기준은 1에서 10이 있다고 하면 10을 말하는 거야. 저는 10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스윙하는 것도 동호인 입장에서는 회내야. 우리한테는 회내라고 안 하지. 그냥 치는 거라고 표현을 하지. 근데 그것 자체도 다 회내라고 생각은 해. 선수를 가르칠 때랑 동호인이 가르칠 때는 스윙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거는 동의를 해. 다만 정석을 지키고 나서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세게 치고 싶어 할 때, 맞아요. 그때 이제 회내를 가동하는 방법을 전수를 해주면은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빅미턴이라는 분이 비포 애프터 영상을 올렸더라고. 원래는 이렇게 손목으로만 이렇게 쓰는 타법을 했던 사람이 뇌회전을 사용을 해서 스윙을 하다 보니까 10년이 넘게 C조였는데 이걸 사용한 다음부터는 A조로 갔다. 1년 만에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얻었다.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고, 이게 진짜 전형적인 동호인 분들이 치는 영상이거든. 손목을 조금 쓰긴 했는데 이 영상까지는 나도 뭔가 좀 어색하고 똑같은데 라고 생각을 들어.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지지, 손목 쓰는 게. 바깥으로미네. 이거는 느낌이네. 회외라고 해, 반대. 회외 스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완근을 쓰냐 안 쓰냐 차이야, 우리한테는. 그 차이잖아, 사실. 근데 좀 그럴싸하게 박혔잖아. 이거 보면서 스윙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구나 하고 나도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메커니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선수가 아닌 동호인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나는. 정석 타법을 알려주면 부자연스럽게 손목만 이렇게 쓴다 이거야. 선수들은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근데 이제 그 메커니즘을 생각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임팩트가 좋아진 느낌이긴 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나도 드는 생각이, 나는 선수라면은 100% 회내랑 회외 스윙을 안 시켜, 처음에. 그쵸. 할 시간이 많고 몇 년 동안 또 기본기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근데 동호인들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 사실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것도 매일 나오기도 어렵고 기본기 훈련을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단축해주자라는 의미인 거지. 어느 정도 나는 이해가 가고 그 말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 하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정석 타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뭘 하든 간에 기본기잖아요. 그렇지. 기본기가 하나가 완벽하게 되고 나서 회내 스윙을 하던 뭐 다른 거를 하던 저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봐요. 기초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기본기도 안 돼 있는데 회내 스윙 먼저 배운다? 그럼 나중에 기본기를 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나는 여기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건 못하면 이걸 또 배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기를 어느 정도 배우고 회내 스윙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런 것도 칠 수 있고 이런 것도 칠 수 있다는 거는 나한테 두 가지의 무기가 생긴 거니까 아무래도. 기정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복식 선수잖아. 그쵸.
복식 선수다 보면은 스윙 자체를 다 돌려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볍게 치고 나서 미끼를 주고 회내 스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백쪽도 해외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손목으로만 쓰고 나서 바로 치는 것도 있어. 근데 이 손목으로 치거나 하는 플레이들은 정석탁법에서 나오는 거잖아. 처음부터 이렇게 돌려갖고 스윙을 만약에 가르쳐준다 하면은 그런 플레이를 못하죠. 기초가 깨진 거야.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기초가 중요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이 있다. 선수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선수들도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선수들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실력 차가 생각보다 기본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호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다들 마찬가지지만 저는 기본기를 어느 정도 다져놓고 실력이 올라온 상태에서 메커니즘을 알고 이해를 하고 배우면 아까도 저 영상 봤잖아요. 근데 저분 또 체구가 좋잖아요. 그럼 당연히 힘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 회내 스윙을 하는 사람으로서 회내 스윙을 하는 사람 치고 악력이 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분도 힘이 있어서 됐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공빨이 안 나올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연장선인데 내가 왜 아까 그 영상을 보여줬냐면 이분은 이미 10년이라는 그치. 세월 동안에 정석 탑법으로 강화가 돼 있는 맞아요, 상태야. 맞아요. 임팩트를 받칠 수 있고 강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회내 스윙을 결합을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와가지고 발전된 모습을 맞아요. 보인 거잖아. 나도 이거를 공부하고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야. 아, 이 사람들은 어쩌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충분하지 그건 않아서 맞아. 인위적으로라도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근데 다만 코칭에 대한 마음의 변함이 없는 거지. 처음에는 정석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더 파워를 실는 방법으로 스윙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면서 그쵸. 같이 시도를 해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조금 늘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참신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자꾸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조차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코치들도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그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코칭 문화의 발전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밌더라고.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네 라고 하면서 좀 좋았던 것 같아. 결국에는 기정이도 얘기하는 게 사실 같아 지금. 아까 근데 기정이도 또 얘기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손목의 능력치라든지 손목의 유연성이라든지 다 다를 수 있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스윙이나 타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 이 새끼 폼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었어. 안 좋은데도 그냥 내 것을 찾아서 막 계속 했어. 힘을 실어갖고 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몸에 맞는 그런 메커니즘을 막 찾은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냈듯이 나는 이제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메커니즘 이해하되 자기만의 것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욕할 필요도 없어요. 기정이처럼 하고 싶으면 기정이 같은 애한테 배우고 나같이 하고 싶으면 나 같은 애한테 배우면 돼. 얘랑 나랑도 가르치는 게 달라요.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코치를 찾아서 자기가 맞는 스윙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맞춰가라. 그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준 당진시청의 김기정 선수 겸 코치님 앞으로 활약을 기대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있으면 한번 나와주는 건 또. 알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저요? 저요? 우리가 맞는 것 중에. 근데 솔직히 아까 기재가 살짝 얘기는 했었어. 저번에 술 먹고 놀러 가. 근데 아이, 뭐. 그때도 우리 하고 싶었는데 너 일정 그때 뭔가 겹쳤었는데. 선발전 뭐 이런 네. 거 있을 거예요. 기회 되면은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한번 우리 기정이랑 같이 또 재밌는 친구니까 같이 함께 해보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시청을 해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야, 수고했다. 지영하자. 오다 주웠다. 맛있게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그래. 이런 거 막 각 잡고 찍고 그런 거 많이 안 하니까 어색하잖아, 솔직히. 어색하죠. 우리는 이렇게 카메라 세우는 거는 말이 안 나오거든. 쑥맥이어가지고.